어느 시대나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비용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 세금을 걷다 보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합리적인 세제개혁은 늘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세제개혁이 진행됐는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서민을 위한 세금의 새바람, 대동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백성들이 측은하기 그지없어 후율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는다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봄, 가을에 백성들에게 1결당 8말씩을 거두어 당시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히 헤아려야 합니다. 백성의 부담은 줄이면서 국가 재정을 안정성 있게 유지한 세금 정책. 대동법은 그야말로 조선시대 가장 합리적인 세제 개혁이었는데요. 역사 속에서 만난 세금 대동법을 알아봅니다. 대동법의 핵심은 조선시대 지방의 특산물을 집집마다 거두었던 것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1결당 쌀 12두를 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대동법 시행 전에 집집마다 특산물을 거두는 것을 공납이라고 했는데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같은 양을 거두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세금 제도였습니다. 게다가 관청의 설이나 장사치들이 중간에 개입해 필요한 특산품을 미리 사들여 농민에게 비싸게 파는 방납의 폐단도 컸었는데요. 그렇게 특산물을 원래 값의 몇 배로 비싸게 팔면서 백성들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됐습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였습니다.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1608년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임진왜란으로 궁핍해졌던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경제 문제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공납제도의 개혁에 착수했는데요. 그때 실시한 것이 대동법입니다. 특산물을 대신해서 쌀이나 옷감, 화폐 중에서 백성들이 편한 것을 내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방납의 폐단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대동법은 보유한 토지에 따라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에 토지가 많은 지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냈고 농민들은 점차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산물을 대신해 받은 화폐로 나라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되면서 재정도 한층 더 안정되는데요. 그러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지주들의 저항 등으로 대동법의 시행은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대동법은 1608년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며 숙종 때 함경도, 경안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기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방납의 폐단으로 고통받던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린 혁신적인 세금 제도였던 대동법. 이러한 대동법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동안 나라에 내는 특산물이 없어지면서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오는 상인, 즉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농민들도 돈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파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끈질긴 개혁. 그것은 백성의 삶을 헤아린 국가의 강인한 의지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대동법은 또 하나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공평하게 세금을 걷기 위한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데요. 앞으로도 대동법처럼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혁이 많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